안녕하십니까. 역바연 회원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역사 강사 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황현필 선생님께서 저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었습니다. 저의 외중조부이시자 독립운동가이신 조봉길 선생님에 관련된 영상이었죠. 제가 소장하고 있던 백범 김구 선생님 편지까지 공개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은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인데 황현필 선생님께서 짧게 좀 편집을 다듬어서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올리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댓글들 달아주셨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조봉길 할아버지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글도 많이 남겨주셨고, 또 저의 외할머니 건강까지 빌어주시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인 2020년 1월 31일에 저희 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의 글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또 어깨도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황현필 선생님이 역바연 시작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파트 영상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 저는 황현필 선생님 부탁이니까 보지도 않고 당연히 오케이를 했는데, 오케이 하고 나서는 많은 부담이 좀 생겼었습니다. 일단 황현필 선생님 강의력이 워낙 명강의력이니까 그 황현필 선생님 강의에 익숙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저의 강의가 또 많이 부족해 보일 터이고, 그리고 제가 또 독립운동을 과연 이렇게 이 무거운 주제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또 자신도 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외중조부 독립운동가이셨다라며,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막 떠들고 자랑하고는 다니면서, 막상 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황현필 선생님이 좋은 멍석 깔아주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미력 하나마 열심히 연구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 이거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 올릴 터이니 좀 양해하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알려지신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여 좀 알려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황현필 선생님은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먼저 좀 소개를 하면서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4월 하면 떠오르는 또 의사이기도 하죠. 4월 29일,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거대한 폭발 의거를 성공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의 삶, 오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충남 덕산 출신이셨고요. 처음에는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십니다. 그리고 한학을 따로 공부를 하셨고, 이후 농촌에서 야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농촌의 문맹 퇴치를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오신 것은 커다란 독립운동의 꿈을 갖고 오신 거였고요. 그 독립운동을 완성하기 위해 본인의 목적 이행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 애국단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인 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만든 의거단체였죠. 항일 의거단체인 한인 애국단에 윤봉길 의사가 찾아왔던 그 시점을 그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932년 초였습니다.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탄은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서 일본 왕을 죽이지는 못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이며, 중국인들도 이 사건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이 터진 직후 중국의 국민당 기관지인 만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인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하였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행히도라니, 우리 왕이 살았는데 불행히도라니, 이렇게 해서 일본이 불쾌하며 문제를 삼습니다. 또 이 기사가
국민당 기관지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민당은 중국을 다스리는 장제스의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문제 삼고 1932년 1월 28일 날 상하이를 쳐들어옵니다. 물론 그 기사 한 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승려들이 중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만주사변 직후 이 시선을 상하이로 돌리고자 하는 일본의 그러한 복합적인 의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쳐들어 왔는데, 그런데 이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하게 되고 나서 상하이에서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념식이 4월 29일인데 상하이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고, 4월 29일이 천장절이라는 천황 생일이었습니다. 일본 왕 생일을 축하하겠다며 천장절 행사를 한다는 거였는데, 바로 그 직전에 윤봉길이 김구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이 한인애국단을 가담하겠다고 찾아오기 이전부터 이미 윤봉길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봤던 윤봉길 의사의 모습은 당시 중국에서 공장에서 노동하는 모습이었고, 또 채소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이라는 저 청년은 중국에 생활 노동하러 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윤봉길이 자기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동경사건과 같은, 동경사건은 이봉창이 폭탄 던진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경사건과 같은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니 그걸 바탕으로 저를 믿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이 4월 29일에 일본 아이들이 천장절 행사를 한다고 하니 윤군의 대목적을, 윤군은 윤봉길 의사를 말하는 것이죠. 윤군의 대목적을 이날 달성하면 어떠하오? 이렇게 제안을 했고, D-Day 4월 29일 일본의 천장절 행사장 훈코우 공원에서 벌어질 그 행사를 타겟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하이 일본 영사관이 신문에 공고한 공고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월 29일 천장절 행사를 하니 참석자들은 물병 하나와 도시락 하나와 일장기만을 하나씩 들고 입장하시오. 이런 공고가 뜨게 됩니다. 자, 물병과 깃발과 도시락 이것만 허용한다 이겁니다. D-Day 3일 남은 겁니다. 자, 3일?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빨리 물병과 도시락을 이용한 폭탄을 만들어야겠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시 중국 이름으로 왕웅이라고 불리던 독립운동가 김홍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 김홍일,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언젠가 제가 이분도 따로 다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은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혁명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민혁명군은 국민당 장제스의 군대였어요. 국민혁명이라는 중국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활약했던 장제스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셨던 한국인입니다. 중국 이름은 왕웅이라고 지어져 있었고요. 이분이 근데 국민혁명군 활동을 하는 당시에 무기 제조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제조 관련돼서 중국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이 김홍일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폭탄 제조를 부탁을 드려요. 물론 이 앞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폭탄도 김홍일 선생을 거쳐서 폭탄이 만들어 제공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폭탄 제조를 하는데 앞에 이봉창 의사의 폭탄이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제조국이라는 그 무기 공장에 김구 선생님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요. 폭탄 실험을 보게 됩니다. 토구를 파고 사면을 철판으로 두껍게 깐 다음에 폭탄을 거기서 실험을 하는데 무려 20개를 똑같은 폭탄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폭탄 20개를 실험을 하냐면 신중하기 위한 거예요. 20개가 다 성공하면 이거를 물병과 도시락 폭탄으로 장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일지에 의하면은 이렇게 20여 개의 폭탄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앞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폭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폭탄을 제조했던 이들이 어떤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유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제조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폭탄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대성공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폭탄을 만들고 있는 그 시간, 윤봉길은 양복을 입고 상하이 훈코우 공원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훈코우 공원은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가서 훈코우 공원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루신 공원 검색하셔야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자, 훈코우 공원을 방문해서 식장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폭탄 의거할 장소를 잘 물색을 하고 거사의 위치와 상황을 잘 점검을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유서. 윤봉길 선생님이 유서를 썼어요. 유서 2통을 써서 김구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2통 중에 하나는 청년 제군에게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글입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윤봉길이 남기고 싶은 말들이 거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라고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윤봉길 선생님의 유서. 즉 이거는 윤봉길 의사의 두 어린 아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유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서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한테 전달한 건데요. 당시 어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학자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아주 명문장입니다. 이 유서는 보물 56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Day 4월 29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와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너무도 대범하고 태연하게 아침 식사를 잘 하십니다. 그 대범함에 김구 선생님이 한번 또 놀라시죠. 그리고 아침 7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렸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시계 일화가 나옵니다.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바꾸자고 하면서 자, 제 시계는 선서식 이후 선생님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구입한 그런 좋은 시계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 시계는 낡은 2원짜리 시계이니 저와 교환하시지요. 이래서 김구 선생님이 기념품으로 이 시계를 교환을 했지요. 자, 이 시계는 지금도 백범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윤봉길 의사의 시계를 평생 간직하셨고요. 그리고 윤봉길 선생이 받아간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윤봉길 선생님 죽고 나서 나중에 훗날 유족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범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차를 타기 전에 윤봉길 의사가 갑자기 주섬주섬 돈을 꺼내서 김구 선생님한테 전합니다. 김구 선생이 아니 왜 그러시오? 약간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다고 가지고 가시오 이러는데 윤봉길 의사는 자동차 요금을 주고도 5, 6원이 남습니다. 이거 선생님 지니시지요 하고 끝내 김구 선생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려는 차에서 윤봉길 의사를 보며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차는 출발하고 윤봉길 의사는 고개를 끄덕 숙여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윤봉길 의사는 훈코우 공원에 도착을 해서 폭탄 의거를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식이 거행될 때 앞으로 달려나가 물병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터뜨리지 않으셨어요. 도시락 폭탄이 안 터진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게 작폭용이었는데 터지지 않았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조서에서 그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윤봉길 의사가 이 차를 타고 떠날 때 차 안에서 이 보자기에 이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구멍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구멍을 뚫으신 이유는 폭탄을 던질 때 발화용 끈을 당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식장에서 폭탄을 던질 때에는 두 개의 폭탄을 다 던질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끈이 있는 물병 폭탄을 던진 것이고 도시락 폭탄은 그 아래 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물병 폭탄은 대대적으로 성공적으로 터졌습니다. 이 폭탄으로 인해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이 죽게 되고요. 일본 거류 민단장 가와바다가 그 자리에서 몸이 이렇게 작살나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이 오른쪽 눈이 날아갔다라고 하고요.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은 왼쪽 다리가 날아가고 주중공사 시케미스는 오른쪽 다리가 날아가고 이렇게 다들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 무라이라는 인물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폭탄 의거가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이 의거 직후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는데 일본 군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재판 끝에 5월 25일에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다가 1932년 12월 18일에는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 또 수감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7시 27분에 윤봉길 의사는 눈을 흰천으로 가리고 이마에 총을 맞으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일본은 가나자시 그 육군 형무소 인근에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묻어두었었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백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되찾아서 우리나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효창공원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 안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 이후 김구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막 도피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본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김구를 이제 만나게 되죠. 초청을 해서 만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약속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또 이루어낸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고 중국 국민당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 있는 이 한국인들은요, 마치 나라 잃고 중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중국인들이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의 시선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을 상대로 정말 더 뜨거운 이런 민족운동을 하고 있구나. 중국인들에게 귀감이 되구나. 이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거든요. 이 의거 이전까지.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이전까지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이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식민지 치하의 한국인들의 가슴속에도 우리의 임시정부가 살아있구나. 독립운동이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이런 희망과 뜨거운 마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도 늘어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윤봉길 의사의 뜨거운 의거,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념관에 윤봉길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유서나 시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루신공원, 옛 훈코우 공원에 가면 또 윤봉길 선생의 그런 기념관이 중국 훈코우 공원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열망을 주었던 그 윤봉길 의사의 삶.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큰 감동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